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나요? 모두 건강하시죠? 네, 모두 건강하셨다면 오늘 증시도 건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셨을 텐데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양대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세, 거기다가 코스피 지수가 2.7%가 급등한 거는요. 지금 한 두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 2% 넘게 상승하고 2%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인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2.44%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해외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미국 증시 보시죠. 다우 산업지수.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 3일 연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S&P 모두 나스닥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나라 증시가 쉬는 동안 3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증시, 대만 증시가 가장 우리나라랑 근접하고 있는데 대만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실질적으로는 키 맞추는 선 정도의 상승세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동안의 악재가 조금은 누그러드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휴장할 때 최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쭉 보면은 고점 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인데 오늘 밤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일단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증시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늘 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거 보시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4%, LG에너지솔루션 2%, SK하이닉스 4% 넘게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만 하락했고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에 대비해서 지금 그동안 주도주로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풍력, 방산 이러한 기존 주도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거 나쁘게 볼 것 있냐? 아유,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기하로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고 쉬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거예요. 즉 순환매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빠졌죠. 소외도 됐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저러한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을 주고 이렇게 순환매가 서로 키를 맞추면서 올라갈 가능성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낙폭과대주들의 반란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바로 이 삼성전자 지난주 그리고 연휴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더라도 저는 이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히려 매수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매수라 그랬죠. 물론 호재거리는 없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삼성전자 5% 급등, 장중에는 5%도 넘었었죠. 그래도 5만전자다. 58,000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별하게 없어요. 얼마만이야? 황태자가 돌아오니 태조방, 방산, 조선, 태양광, 급락. 이거는 순환매라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 특별한 게 없어요.
미국에서 IT 중심의 나스닥 상승세가 나타나니까 동반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 정도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간 이유, 그동안 소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뭐를 사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즉,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파생 쪽에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IT, 특히 반도체 쪽이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 아무리 악재가 있더라도 이 하단부에서는 매수, 그리고 호재가 있더라도 62,000원 선, 바로 여기 박스권이 당분간은 일어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박스권 하단부 근처 왔으니까 오히려 매수를 했죠. 105,000원 정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동국제강 보시죠.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현대제철 1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2.7% 상승했어요. 즉 여기서 차별화가 과연 왜 일어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철강가 상승 기대감입니다. 철강가 상승 기대감. 현대제철, 동국제강 10%대 급등 이렇게 나왔는데 요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포스코에 색산 차질이 생겼대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포항제철소가 11호 태풍, 흰남노 이거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에 기록적인 폭우, 그러면서 포항제철소도 거기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1고로를 제외하고 2, 3, 4고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이 피해주는 포스코인데 이 포스코는 왜 올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제품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관련주, 제철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동국제강 같은 경우 그동안 워낙 소외됐어요. 그리고 워낙 쌉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 이 가격에 있습니까? 저는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력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격권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포스코의 공장 가동이 아직도 좀 멀었다라는 쪽에 뉴스가 나올 흐름,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생각을 하겠는데요. 아직 저점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행 관련주라든가 항공주들이 동방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하나투어 6.5% 급등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뉴스를 보면은 특징주 하나투어 일본 관광 규제 완화에 일본 관광객 무비자 재개 검토, 무비자 이거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국가가 일본 그리고 중국이었죠. 일본이 관광객 무비자 재개 검토 이것이 있다 보니까 항공주와 여행주가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하나투어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거 이미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죠. 바닥권 상태에서 호재가 나왔고 조종시 매수 관점이고 지난주에도 조종시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전 고점대를 넘어섭니다.
여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요. 예,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는 종목이고요. 모두 투어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전 고점을 오늘 또 종가상 넘어섰네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항공주 보면은 대한항공 아직도 소외주네요. 그죠? 아직도 바닥권에서 좀 동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항공주에서 또 저가항공, 제주항공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우선은 여행주가 먼저 가고 뒤따라가는 흐름이 항공주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가가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환율단이 아직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요. 예, 유가가 항공유를 써야 되죠. 그리고 해외 리스로 비행기를 사오죠. 리스로. 그러면 달러로 조이돼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들여도 환산 차익이 없어지는 거죠. 비용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환율이 고점을 치고 빠지는 흐름, 그리고 유가가 조금씩 빠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 여전히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LG 이노텍 하면은 애플 관련주죠. 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출시 앞둔 애플 폰 14 대박 날까? 그 기대감에 6% 상승.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LG 이노텍 이러한 뉴스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죠. LG 이노텍 지금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 아이폰 신작이 나왔는데 프리미엄 폰은 잘 팔리는데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작에 비해서 덜 팔린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야, 이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쾌파, 판매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호재에 응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미 선이 그어져 있죠. 여러분들께 분명히 여기에서는 겁먹지 마시죠. 오히려 매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 선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즉 40만 원 선 정도 한번 고점으로 보시고요. 아래 32만 원 선 초반대 여기는 매수 접근 계속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에도 그렇고 이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 모듈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이요. 오늘 4.7% 상승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3만 원 초반대 13만 3천 원 여기 하단부 그리고 15만 원 선 15만 원 선 넘어서는 요 선에 당분간에는 박스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로봇 관련주 SPG 뭐 관절 관련 모터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러한 로봇 관련주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로봇 ETF 출시가 되죠. 그러면은 ETF 출시 그 안에 종목들을 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강세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됐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AI 데이라고 해서 매년 행사를 엽니다.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데 벌써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네요.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 엮어서 한번 볼까 하고 선취매 성격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때 작년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즉 인간 모습을 가진 로봇 바로 이것을
과연 요번에 발표할까? 그 비전을 제시할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ETF 출시라든가 테슬라 AI 데이 이 기대감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까지 오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순환매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상승 그리고 뭐 급등까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이라든가 CS 윈드 이거 대체 에너지 관련주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관련주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들 종목군들은 하락이 있었어요. 이건 뭐 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리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 즉, 기존 주도주가 이러한 주도주가 올라가는 가운데 매물 조정이 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이들 종목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물 소화를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휴 이후 거래 첫날 급등하는 증시 흐름이 나타나서 모두가 또 웃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번 주 이제 툴툴 털어버리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요. 또 하루 이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급등 뒤에.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셔도 되니까요. 여유 가지세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